자,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 강의 두 번째 시간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어제 강의를 찍었는데 그 중간에 재난 문자가 왔어. 근데 재난 문자가 오면은 문자는 괜찮은데 재난 문자가 오면은 그 휴대폰 녹화 기능이 중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강의를 1시간 넘게 했다. 그런데 이제 강의가 2분밖에 녹화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너무 짜증나가지고 어제 뒤에 강의 찍을 것도 많았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고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제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 좀 늦었지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목소리 좀 크게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수업할 내용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지금 못 가고 있고 온라인 수업에 학원 수업까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선생님도 좀 이 강의가 어색하지만 때로는 밤늦게 또는 이제 아침 일찍 와서 강의를 찍는 거니까 여러분도 선생님도 함께 수고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고 여러분도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까 지난 시간에 이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려고 하면 수업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페이지 65페이지 자, 우리 교재 페이지 65페이지에서 원과 접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수업 때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뭐냐면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배우고 싶은데 그 직선 중에서 우리가 현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 오늘은 그 직선 중에서 접선에 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현과 관련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삼각형을 봤냐면 핵심 단어는 이건 뭐죠? 중심을 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무슨 뜻이죠? 혹시 아직까지 강의 확인 안 한 친구들은 반드시 강의를 들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수업에서는 승은이, 영은이, 그 다음에 현석이, 예준이가 강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을 낀 직각삼각형이란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이 있고 원 위에 두 점을 이렇게 이으면은 이 직선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현. 그리고 이 곡선의 이름을 호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돼? 부채꼴의 모양이 생기 안 생겨요? 생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보이죠?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무슨 뜻이지? 중심에서 현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럼 어떻게 돼? 밑변은 당연히 어떻게 돼? 수직 이등분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피타고라스 또는 삼각비를 쓸 건데 어떤 도형 쓸 거야? 요거.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준 이 삼각형의 이름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중심을 낀 직각삼각형에서 모든 문제를 풀었었죠. 그리고 독특한 케이스가 뭐가 있었냐면 있는데 자, 현이 있습니다. 현이 이렇게 있는데 이 활골을 접었더니 원의 중심과 딱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된다라면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죠? 이때 중심을 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무조건 몇 도다? 60도가 된다. 즉 이등변 삼각형을 그린다면 이 전체가 몇 도죠? 120도가 된다는 뜻이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몇 도? 30도. 그래서 이 케이스는 따로 암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반대편에 또 현이 있어. 근데 여기 중심에서 또 역시 이 현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지. 반지름의 길이처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겨?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면 현의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반대로 현의 길이가 같다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내린 수선의 길이는 서로 마다 같다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과 접선도 지금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무슨 말이지? 중심을 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이지 65페이지에 이제 그림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 텐데 무슨 그림이냐? 개념 설명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원과 접선. 자, 원과 접선에서 이 컨셉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원 밖에 한 점이라는 단어. 뭐라고? 원 밖에 한 점. 자, 얘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름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늘 강조하죠. 도형은 푸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보는 문제고, 뭔가 특징적인 포인트, 도형에 본다고 했을 때 점 선면을 볼 텐데, 지금은 원 밖에 한 점이라는 그 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접점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되고요. 무슨 점? 접점. 이 점도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원의 중심이야.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을 찾아야지 반지름이든 그 중심에서 현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든 어떤 작업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역시 무엇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뭐라고? 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이것을 보는 게 핵심 키워드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어떤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 밖에 여기에 한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의 이름이 뭐라고요? 원 밖에 한 점. 아까 원 밖에 한 점 분홍색 있으니까 이 점이 이 점이라는 거. 원 밖에 한 점. 자, 그럼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을 향해서 선을 그었을 때 지금처럼 딱 몇 점에서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을 그릴 수 있죠. 자, 그럼 이 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접점이라고 하고, 이 직선의 이름을 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을 낀 직각삼각형이란 무슨 뜻이냐? 이 접점에서 원의 반지 중심을 이렇게 이으면 아까처럼 뭐지? 현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처럼 접선과 즉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은 직선은 반드시 뭐가 되죠? 수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선은 뭐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처럼 뭐죠? 중심을 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돼서 피타고라스 원리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간단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 같지. 그럼 시험 문제에서 요 길이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또는 이제 이 길이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요게 지금 첫 번째 강조하는 중심을 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점, 원 밖에 한 점과 접점과 그리고 뭐지? 중심을 연결한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은 항상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고, 이 직각삼각형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심을 낀 직각삼각형이라고 말을 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내리는 소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페이지, 몇 페이지? 66페이지에 개념 확인, 원리 확인하기 1번 문제를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페이지 66페이지에 개념 확인하기,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 1번 유형을 먼저 푸세요. 선생님 시험을 동안. 그리고 선생님 이제 문제 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에 대한 삼각형의 그림을 풀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67페이지. 자, 첫 번째 문제용 1번. 자, 혹시 아직까지도 66페이지에 1번 유형 안 푼 사람 있으면 빨리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할 때 정직하게 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수업했던 방식이랑 별로 다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그 과정을 좀 따라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오셔서 목소리가 좀 잠겨있는데 이해해주세요. 자, 1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원이 이렇게 존재하지. 그리고 원 밖에 한 점 뭐지? P가 존재합니다.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을 어디나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그었더니 접점 A가 생겼죠. 자, P의 이름은 뭐죠? 원 밖에 한 점. A라는 점의 이름은 접점. O는 원의 중심.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지? 책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원 밖에 한 점과 원의 중심만 연결했고 이 점을 B라고 돼 있잖아. 그럼 뭐야? 직각삼각형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원의 중심과 접점을 향해서 보조선을, 이 녹색의 보조선을 여러분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책에다 그리세요. 그리고 표시하세요. 몇 도? 90도라고 표현해 주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PB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길이가 15죠. 이 길이가 8이니까 이 녹색의 길이도 8이 되겠죠. 직각삼각형 중에서 뭐야? 피타고라스의 수와 관련 있잖아. 8대 15대 5P의 길이는 17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선분 PB의 길이는 17에서 뭐를 빼야 돼? 8을 빼야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죠? 17 빼기 8이니까 선분 PB의 길이는 몇 cm다? 9cm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그 개념을 아직까지 또 혼돈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 번만 다시 써보겠습니다. 무슨 수? 피타고라스의 수. 자, 자연수로 이루어진 피타고라스의 수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첫 번째가 몇 대 몇 대면 3대 4대 5.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5대 12대 13. 시험에 이거 벗어난 숫자는 안 넣으면 되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세 번째는 6대 8대 10. 자, 6대 8대 10이란 3대 4대 5의 몇 배야? 2배씩 된 거죠. 그 다음에 7대 24대 25. 그 다음에 8대 15대 17. 지금 여기잖아. 그 다음 만약에 9 하나만 마지막 더하면 9는 3대 4대 5의 몇 배야? 3배가 되겠지. 따라서 9대 12대 15. 이런 식의 숫자죠. 10은요, 여기에 2배가 되겠죠. 11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2는 6의 몇 배지? 2배. 13으로 시작하는 건 없어요. 14는 7의 몇 배? 2배. 이런 식으로 이 피타고라스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동의됐죠? 1번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개념을 보면, 자, 중심이 같은 원. 자, 일단 중심이 같은 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중심이 같은 원을 뭐라고 하냐면 수학에서는 동심원이라고 해요. 중심이 같다. 자, 그럼 지금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원의 중심이 있고 작은 원이 하나가 있고 같은 중심을 사용하는 무슨 원? 큰 원이 이렇게 존재하죠. 지금 책에서. 그래서 지금 AB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어졌는 선분 AB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원의 중심 5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교과서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자, 이 AB라는 직선을 지나게 긋고 이 AB의 직선의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자, 그냥 얘를 선분 AB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수학 공부는 숫자와 수다. 숫자, 어떤 모양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고 수, 그 선 또는 어떤 기호에 우리가 뭐지?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뭘 부여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작은 원에서는 이 AB는 무엇이 되죠? 접선이 되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직선은 큰 원, 큰 원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죠? 현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이든 접선이든 우리가 문제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뭐죠? 무조건 무엇을 봐야 돼요? 중심을 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너무 헷갈려하지 마. 어차피 거기서 거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어떻게 돼요? 중심을 낀 직각삼각형을 그치, 접선이니까 수직. 큰 원에서는 원의 중심에서 현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 다음 어떻게 돼? 이렇게 원밖에 한 점을 연결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긴 큰 원의 반지름이 5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얼마죠? 3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3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피타고라스의 수 3대 4대 5가 나오죠. 3대 여기가 4대 5가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 길이도 4가 될 거니 우리가 구하는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다? 8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과 직선에 관한 얘기랑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그림부터가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자, 선생님 칠판 지우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확인 문제 1번과 확인 문제 2번을 풀어주세요. 자, 지금 선생님 칠판 지우시는 동안 여러분 강의를 중지하시고 확인 문제 1번과 확인 문제 2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또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학원에서 혼자 강의 찍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외딴섬 무인도에 혼자 있는 느낌? 아무도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님 목소리도 좀 울리고 또 이상하게 좀 들려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색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빨리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65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자, 원이 있고요. 원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이 원밖에 한 점이죠. 그럼 원밖에 한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하나밖에 안 그렸잖아. 근데 사실은 접선이 몇 개 나와? 항상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지금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원 밖의 자, 지금 수업하는 개념의 핵심은 원 밖의 한 점에서는 반드시 접선이 하나가 아니라 접선이 몇 개가 그려져? 두 개가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볼 수 있습니다. 접선이 두 개니까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보세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위쪽을 향해서 하나를 그릴 수 있고 A라고 합시다. 그다음 어느 쪽? 아래쪽을 향해서도 접선을 그릴 수 있죠. 그럼 접점을 B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선을 내리면 이게 곧 반지름이고 수직. 여기도 연결하면 무조건 수직.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그럼 어떻게 돼? 원밖에 한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이 삼각형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반드시 뭐죠? 합동이 되겠죠.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볼 수 있다. 왜? 접선이 몇 개다? 두 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접점도 몇 개다? 두 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자, 필수 개념만 정리하는 거야.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선분 AP랑 선분 BP의 길이는 무조건 같겠죠. 지금 뭐지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을 향해서 선을 긋게 되면 이 선의 길이는 무조건 같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원밖에 한 점과 접점 사이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같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합동에서 끝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을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또 하나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A와 B, 즉 접점 두 개를 이은 선을 긋게 되면 이 노란색의 삼각형, 무슨 삼각형도 볼 수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도 볼 수 있죠.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다시 AP와 BP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원 밖의 한 점과 무슨 점? 접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개의 접점을 이으면 원밖에 한 점과 연결했을 때 노란색의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학교 과정 속에서는 교과서에 아마 잘 나오진 않겠지만 이 그림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다시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사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상당히 중요한 포메이션에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봐 수직이지. 신경 써서 볼래? 그리고 원밖에 한 점에서 이거 접선을 그었잖아. 그럼 봐봐. 얘랑 얘는 어떻게 돼? 원의 반지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수직이죠. 그럼 어떻게 돼? 이 한쪽의 면만 볼까요? 이 삼각형은 뭐가 되지? 직각삼각형이 몇 개? 3개 있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과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직각삼각형이 3개가 나와서 그 3개가 모두 닮음의 형태. 우리가 삼각 뺄 때 계속 했었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식도 있잖아. 이거 제곱은 짧고 길게, 이거 제곱은 짧고
짧고 길게 퐁당 이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위권 개념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직각삼각형이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한다. 동의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번외로 하나 더 번외로 한 가지 개념을 더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잘 보세요. 자 A랑 P랑 B랑 O를 연결하면 얘가 뭐가 돼? 사각형이 되지. 그럼 잘 보세요. 사각형에 있는 4개의 가게하고 무조건 몇 도죠? 360도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잖아. 그러면 이 각과 이 가게하고 무조건 몇 도지? 180도죠. 즉 무슨 말이냐? 원밖에 한 점과 그러니까 여기서 형성되는 각이랑 더하기 중심에서 형성되는 각이 있겠죠? 이 각의 합은 무조건 몇 도다? 180도가 된다는 특징이죠. 당연하겠죠. 만약에 이 각이 30도야, 이 각은 150도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좀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자, 아까보다 좀 더 어렵죠?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무조건 뭐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럴 때 잘 보세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원밖에 한 점이 만약에 몇 도라면 60도라면 즉 이 각이 몇 도라고요? 여러분 60도라고 볼게요. 그러면 중심에서 형성되는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죠? 120도가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접선과 접선을 이은 이 선, 접점과 접점을 넣은 이 선은 현 아니야? 현?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얘가 현이야.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활골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럼 얘가 위로 접어 올리면 어때? 원의 중심을 반드시 통과하지. 그럼 이가 무조건 몇 도되지? 120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원밖에 한 점이 몇 도라면 60도라면 다시 보세요. 이 이등변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돼버리죠? 첫 번째 정삼각형이 되죠. 자, 얘가 60도가 된다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돼? 정삼각형이 되고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되고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랑 이 접점에서 접점 연결한 선이랑 길이가 같아지게 되고 두 번째 나오는 특징은 뭐냐면 여기 활골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죠. 이 활골을 접어 올리면 어떻게 돼? 원의 중심을 반드시 뭐하는? 통과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온다? 이 중심이 되는 각의 크기가 120도니까 그럼 하나 다시 그리면 중심이 있으면 얘를 접어 올리면 이쪽이랑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뭐지? 원의 중심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모양의 현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이름이 현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그림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수업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칠판에 필기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필기를 좀 한번 해주시고 정지해서 필기해주세요. 선생님도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어떤 친구 얘기를 해주는데 이 칠판 지울 때 여기 동영상이니까 이제 선생님이 막 움직이잖아. 칠판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막 화질이 이제 뭐지 초점 잡는다고 흐릿해진다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뭐 강의 보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문제 풀어주세요. 필기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푸냐면 페이지 66페이지 지금 해야 되는 게 페이지 66페이지에 나머지 문제 2, 3, 4 2번, 3번, 몇 번, 4번을 풀어주세요. 그 개념을 지금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저런 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지금 읽어주세요. 자,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고요. 자, 페이지 68페이지. 네, 몇 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의 첫 번째 그림이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원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P라고 되어 있고요.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 두 개를 그렸다. 접점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이 접점을 연결했다. 그럼 나머지 보조는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P, 여기 A, B. 자, 얘들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따라서 이 각, 밑각의 크기가 몇 도다? 68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도 몇 도다? 68도다. 자, 그러면 68 더하기 68은 어떻게 되죠? 68도 더하기 68도는 의학 6, 7, 6, 136도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각의 크기는 몇 도에서 180도에서 136도를 빼주면 4, 7에서 3을 빼면 4.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 이 원밖에 한 점에서 형성되는 각의 크기는 몇 도다? 44도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그림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자, 원밖에 한 점이 바깥쪽에서 오른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접선 두 개가 생기네요. 접점이 두 개, 하나, 둘. 자, 여기 접점, 접점. 그럼 접점을 향해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이 내려졌고 여기가 A. 그 다음에 아래쪽이 B. 여기가 O, P. 그림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위의 삼각형과 아래 삼각형보다 반드시 합동이다. 자, 그럴 때 x라는 값인데 x라는 것은 a에서 p까지야. 직각삼각형의 뭐지?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반지름이 여기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8이라고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8인데 얼마가 추가가 되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9가 추가되니까 8하고 9를 더하면 17이죠. 그럼 어떻게 돼? 피타고라스의 수 8대 15대 17. 따라서 x라는 값이 얼마가 될까?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새롭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있는 3번, 4번은 쉬운 그림이에요.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그림은 시험에 나오긴 할 텐데 사실은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게 다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두 개의 그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확인 3번을 지금 쌤 수업 듣기 전에 지금 3번 풀기 전에 확인 문제 2번 푸셔야 돼요. 몇 번? 확인 문제 2번을 풀어주세요. 자, 그럼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 보면 자,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죠? 원 O가 이렇게 중심 O가 있고 존재하고요. 원밖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P에서 접선이 하나, 어떻게 두 개가 그어졌죠. 자, 그러면 이 접점이 위에 있는 접점이 A, 아래에 있는 접점이 B. 자, 연결할까요? 수직, 반지름, 수직. 그런데 이 중심이 몇 도예요? 120도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몇 도가 되죠? 60도가 된다고 했죠. 왜? 사각형에서 총 내각의 합은 360도인데 이미 90도가 90도니까 180도가 자리를 잡고 있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이 몇 도? 180도. 그럼 여기가 120이면 여기가 60이네.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접점과 접점을 이은 선을 긋게 되면 자, 이 노란색의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된다? 정삼각형이 된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각 P는 이미 바로 찾았죠. 60도라고. 자, 그럴 때 문제에서는 선분 PA 정삼각형의 한 변을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지금 문제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로 주어졌죠? 10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중심과 원밖에 한 점을 잇는 선을 긋게 되면 쌤 뭐랬지? 직각삼각형의 합동. 그리고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 각은 몇 도지? 30도고 이 각은 몇 도지? 60도로 쪼개지게 되지. 자, 그럼 어떻게 돼? 90, 30, 60이니까 뭐야? 특수각을 가진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변의 길이가 1이면 여기는 루트 3, 이 변의 길이는 2가 되겠지. 근데 1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얼마예요? 10배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10 루트 3, P에서 5까지 길이는 20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선분 P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선분 PA의 길이는 얼마다? 10 루트 3이다. 자, 아주 간단하죠. 자, 확인 문제. 아까 문제 안 푼 친구 있으면 다시 풀어보세요. 확인 문제 3번과 확인 문제 몇 번? 4번.
나중에 여러분이 오프라인 때 우리가 학원 수업에서 만나게 될 때 선생님이 다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다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성실함을 여러분이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성실함. 그리고 지금 온라인 수업 듣다가도 만약에 모르면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라이트 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원과 접선 다음 단계를 이제 찍게 되면 두 번째 내용을 찍게 되면은 라이트 쌤 숙제까지 다 나갈 텐데 이제 이번 주에 수업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볼 때는 일단 라이트 쌤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숙제를 해보시고 답지로 답안 체크도 해보시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카톡방에다가 선생님 이 문제 설명해 주세요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그 문제를 추려서 해설 강의를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숙제가 뭐가 있는지 선생님도 확인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이 수업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69페이지에서 5번과 6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 자, 별표 한 3개 정도 쳐주세요. 별표 몇 개? 3개. 3개. 그리고 5번이라는 원의 접선의 길이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 자체를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는 그림 자체를 암기.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 제목을 우리가 아까 직각삼각형이 3개 쓰는 이런 말 하잖아. 얘는 원밖에 한 점이 몇 개? 3개의 형태라고 기억할게요. 자, 뭐라고요? 원밖에 한 점이 3개라는 형태라고요. 자, 어떻게 선생님이 필기할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학원 수업이면은 좀 쉽게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하는 거여서 선생님이 좀 신경 써서 필기를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 원밖에 한 점 누가 있죠? A가 있죠. 자, 여기 A에서 접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2개를.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자, 그럼 이 점이 D, 여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E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빨간색 정도 표시할게요. 분홍색. 자, A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에서 E와 D는 원밖에 한 점이니까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가죠. 자, 우리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주제야. 1번. A라는 점이, 자, 색깔 표시를 해볼게요. 자, A라는 점이 무슨 점이죠? 원밖에 한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선분 AD와 선분 AE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동의되죠? 자, 두 번째는 지금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또 이런 식의 접선을 하나 더 그리는데, 자, 여기 점이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이 점이 뭐라고? B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B. 그리고 이 점이 F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B에도 색깔을 칠하세요. 색깔 다른 걸로. 그럼 보세요. 두 번째. 자, 점 B도 무슨 점이냐? 원밖에 한 점 아니야? 그럼 원밖에 한 점에서 얘도 접선, 그러니까 얘도 접선, 얘도 접선이야. 그러니까 선분 뭐지? BD의 길이와 선분 BF의 길이도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노란색 표시를 하자면 이 선과 이 선의 길이는 무조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같을 수밖에 없다. 자, 동의되죠? 악몽이 떠올라서 강의가 잘 녹화되고 있습니다. 동의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거 녹색으로 선생님 표현을 할게요. 자, 이 점이 뭐라고 주어져 있지? C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럼 봐봐, 점 C도 뭐지? 원밖에 한 점인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접선이고 이렇게 접선이니까 그러면 선분 누구랑 CF랑 선분 CE의 길이도 무조건 같은 거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원밖에 한 점이 몇 개가 존재한다? 3개가 존재한다. 주제. 동의됐어요? 아까 원밖에 한 점이 2개밖에 없었을 때는 이렇게 돼서 이 접점을 이렇게 연결했더니 얘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하고 이렇게 끝이 났는데 지금은 또 다른 접점이 B와 C에 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D랑 여기도 길이 같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인 거고 얘랑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겁니다. 선생님과 동의돼요? 자, 그러면 이 주제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개념이 점점 심하대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선분 A에서 D까지 길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아는 건 뭐야? AD랑 AE가 같잖아. 근데 AD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선분 A에서 B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B에서 D까지 간 길이로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서 선분 BD랑 선분 BF가 어때? 서로 같잖아. 그래서 선분 AB 더하기 선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BD가 누구랑 같이? 선분 BF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결론은 선분 A인데, 자 보세요. A는 어떻게 되죠? 선분 AC까지 갔다가 그 다음 선분 CE까지 길이를 더해주는 건데, 문제에서 선분 세 번째 C가 원밖에 한 점을 봤을 때 선분 CE의 길이는 선분 뭐랑 같아지죠? CF랑 같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선분 AC 더하기 선분 무슨 F? CF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얘가 두 번째 결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세 번째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무슨 결론? 세 번째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자 보세요. 삼각형 ABC의 둘레를 우리를 이제 보고 싶은 거야. 뭐라고? 삼각형 ABC의 둘레라는 거야. 자, 이 삼각형 ABC의 둘레라는 것은 당연히 선분 A에서 B, 그리고 B에서 C, 그리고 C에서 다시 A라는 이 세 선을 더한 게 삼각형 ABC의 둘레 아닌가? 맞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세 변의 둘레인데, 자 우리가 문제적 기호, 문제적 남자 이런 것처럼 선분 BC가 가장 중요해요. 자 보세요. 다시 써보면 선분 AB 더하기 선분 BC라는 것은 선분 BF 더하기 FC로 분리가 가능하죠. 얘는 선분, 저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선분 BF 더하기 선분 CF로 분리가 가능하잖아. 그리고 더하기 선분 CA가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AB랑 BF를 묶어버려. 그리고 CF랑 뭐죠? CA를 묶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AB 더하기 BF는 뭐야? AB 더하기 BD랑 같이. 자, 무슨 말이야? A에서 B까지 더해서 B에서 F까지 더한 길이는 이 길이를 펼쳐버리면 A에서 D까지 길이로 같아져 안 같아져? 같아지는 거죠. 이는 그냥 선분 A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분 CF 더하기 CA는 A에서 C까지 갔다가 C에서 F까지 더한 건데, 이렇게 꺾여진 선은 이 선을 펼쳐버리면 이거랑 이거랑 길이 같으니까 A에서 어디까지죠? E까지 길이랑 같아지죠.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되냐? AD랑 AE는 무조건 같지 않냐? 따라서 얘는 2배의 선분 A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무슨 뜻이죠? 어떤 삼각형, 지금 원밖에 한 점이 3개가 주어진 삼각형에서 그 원밖에 한 점들로만 연결되어진 삼각형이 생기 안 생겨? 생길 텐데,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랑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밖에 한 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의 몇 배다? 2배와 같다라는 게 이 그림의 결론이에요. 너무 길어서 쓰진 않을게요. 결론은 뭐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원밖에 한 점을 연결한, 원밖에 한 점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의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엇은? 둘레의 길이는 가장 멀리 있는 원밖에 한 점과 접점 사이까지의 거리의 몇 배다?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의 핵심은 A, B, C가 원밖에 한 점이 몇 개가 존재한다? 3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할 때 이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문제에서 선분 A에서 E 가장 멀리 있는 원밖에 한 점과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길이는 지금 누구랑 관련이 있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그으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야? 이 원밖에 한 점, 이 3개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랑 관련이 있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여기가 7, 여기가 8, 여기가 5니까
7 더하기 8 더하기 5 한 결과는 내가 찾고자 하는 성분 AE의 길이의 몇 배다? 2배다. 그럼 7 더하기 8은 15 더하기 5니까 20, 2로 약분하니까 내가 찾는 성분 AE의 길이는 얼마다? 1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필기하시고 확인 문제 5번 풀어봐 주세요. 자, 확인 문제 몇 번? 5번.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은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고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지 암기하니까. 기억하는 키워드는 뭐다? 원밖에 한 점이 3개다. 결론은 원밖에 한 점 이 3개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가장 멀리 있는 원밖에 한 점과 접점 사이까지 거리의 몇 배다? 2배와 같다. 자, 선생님은 칠판을 지울 테니까 여러분 필기를 완성해 주시기 바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문제 5번 한번 풀어보세요. 필기하시고 확인 문제 5번을 풀어봐 주세요. 자, 그림 좀 어렵지? 아까랑 좀 다르죠?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 문제는 딱 요 그림만 나와. 응용하는 게 없습니다. 응용하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림 보는 법만 익히시면 돼요. 자, 문제 다 풀었죠? 자,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몇 번? 6번. 6번. 자, 6번.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반원에서의 접선의 길이인데 6번 문제 옆에 역시 이 도형을 보는 방법은 반원이 있고, 자, 그림을 일단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이렇게 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선생님이 설명을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도형은 보는 거잖아. 그럼 보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실제로 그대로 그려보는 거야. 문제에서 말한 순서대로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여러분 실제로 그려보면 선생님이 말한 설명이 무슨 뜻인지 정말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원밖에 한 점이야. 여기서 접선을 이쪽에 하나 긋고 이쪽으로 올렸네. 여기쯤에 잡아서 이렇게 접선을 그린 거야. 그리고 어딘가 멈춰서서 다시 이쪽을 향해서 접선을 그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D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분 AD, 선분 BC, 그 다음에 선분 CD는 접선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반지름이지. 그림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여기가 직각이에요. 표시하세요. 여기도 뭐지? 직각이죠. 그리고 점 D와 점 C에다가 색깔 있는 펜으로 진하게 하시고 잘 보세요. 여기 먼저 해볼게요. 점 D의 이름이 뭐죠? 원 밖에 한 점이죠. 그래서 이 접점까지, 자, 이 접점이 좌표가 2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5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선분 DE의 길이랑 선분 DA의 길이는 무조건 같겠죠. 그리고 점 C도 무슨 점이죠? 색깔이 다른 펜으로 하세요. 원 밖에 한 점일 겁니다. 자, 그럼 원 밖에 한 점에서 점 E까지의 거리랑 원 밖에 한 점에서 점 B까지의 거리는 또 역시 같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사각형의 모양은 뭐지? 사다리꼴 아니야?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반원입니다. 반원이고,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원 밖에 한 점이 몇 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도 되겠지만 선생님이 이름을 바꿔서, 자, 원래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선생님 만든 거야. 직각하고 좀 띄울게요. 사다리꼴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지? 직각이 들어가 있는 무슨 꼴이라는 거야? 사다리꼴이라는 거야. 왜? 이거 평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원과 직각이 들어간 사다리꼴은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AD의 길이가 4지. 그러면 DE의 길이도 4지. 그림에다 표시하세요. 그리고 CD의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9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EC의 길이도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9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보조선을 하나를 긋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점 D에서 이 AB랑 평행한 선으로 가로질러서 이 사다리꼴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얘를 즉 이 사다리꼴을 직각 삼각형 하나랑
이 직각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더하기 사다리꼴에서 직각되는 부분을 잘라냈으니 뭐만 남죠? 사각형은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만 남는 거야. 다시 직각이 들어가 있는 사다리꼴에서 지금 이 직각과 평행한 보조선을 긋는 거예요.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세워진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각비 할 때도 이런 그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90도고 90도고 무조건 이렇게 잘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랑 직각삼각형 하나가 나오죠. 이해됐어요? 자, 직각삼각형과 직사각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다시 그려볼까요? 여기 점은 D. 자, 여기 점을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H라고 할게요. H. 그럼 여기는 H. 여기는 C가 되죠.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4-9니까 13이고요. C와 H의 길이는 여기가 9인데 9에서 4만큼 잘라냈으니까 얼마지? 5만 남지. 그러면 선분 뭐지? DH의 길이는 10이지. 근데 아주 이제 문제 다 풀어버렸어요. 문제에서 찾는 건 뭐지? 선분 AB의 길이인데 이 DH의 길이가 선분 AB랑 어때? 동일하겠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두 가지 그림 다 중요합니다. 자, 얘는 이 녹색에서 이 보조선을 긋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을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반원과 직각 사다리꼴이 결합된 문제는 무조건 녹색의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 하나랑 직사각형 하나로 분리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확인 문제 6번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 마지막 마무리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에서 앞에 건 별로 안 어렵습니다. 결국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중심을 향해서 선을 긋고 접점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아래쪽에서 똑같은 거 두 개 나올 수 있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그림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5번하고 6번이 좀 어려운데 문제 5번은 조금 보는 게 복잡하긴 해. 근데 얘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 그림밖에 안 나와. 근데 문제 그림 6번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단원에서 또 이 그림 또 나오거든. 자주 나오는 그림이야. 뭐라고요? 자주 나오는 그림이야.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 잘 해주시고 이제 선생님 걱정되는 건 자, 일전에 선생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는 누가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공부라는 거야. 그럼 이 공부할 때 지금처럼 온라인 클래스잖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공부하는 거야. 선생님 또 확인할 수 없어요. 실시간 수업 왜 안 하는 줄 알아? 여러분 또 실시간 온라인 클래스 듣고 있기도 하지만 실시간 들으면서 딴짓 할 수 있잖아. 근데 딴짓 할 거면 그때도 딴짓 할 거면 지금 선생님 유튜브에 올린 강의 들을 때도 딴짓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수업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이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눈을 속이는 사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바로 여러분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도 횡단보도를 건너쓰는 사람. 물론 선생님은 가끔 불법과 일탈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공부는 뭐다? 정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간들이 그냥 농땡이 피우기 좋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 정직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 정직을 훈련해야 돼. 훈련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정말 사람답게 멋있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과제는 결국 페이지 70페이지까지죠. 자, 여기 교재. 자, 개념 원리 교재는 페이지 70페이지까지 오늘 배운 단어 70페이지까지는 모든 문제 푸시고요. 소단의 핵심 문제까지 다 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트 셀은 여기 홈워크 라인입니다. 홈워크. 자, 라이트 셀은 지난번에 이어서 숙제한 거에 이어서 가면은 몇 번부터냐면 아마 290번부터입니다. 라이트 셀은 290번부터. 그러니까 라이트 셀 문제가 확실히 좀 어려울 거야. 그림도 다양하고 그래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질문을 지금부터 해주셔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잘 모아놨다가 세 번째 수업, 그러니까 요거 다음 말고 그 다음 수업 때는 문제풀이 수업으로 하게 될 겁니다. 페이지 311번까지. 페이지입니다. 문제번호
311번까지. 자, 여기까지가 숙제. 자, 내일 또 오늘 저녁부터 또 태풍 온다는데 더더욱 외출 삼가하시고 태풍에 코로나도 휩쓸려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겠지. 자, 어쨌든 건강하게 우리가 또 다음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